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가 마지막 거래일이었지만 거래소 시장은 힘없이 밀렸는데요. 미국 시장 또한 나스닥 중심으로 오후에 밀려버렸죠. 하지만 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소리 없는 중요한 흐름이 있었어요. 바로 중국 주식이 미국 세션에서 급등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보고 또 글로벌 시장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선물이 갭 상승 출발한 다음 아주 빠르게 398선을 넘어서기도 하였습니다. 5분 만에 398선을 넘어서서 초강세가 진행되는 줄 알았던 증시는 바로 그 다음 5분 봉에 직전 상승을 모두 반납하고 줄줄 흘러내렸는데요. 하지만 의미 있는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이렇게 밀린 동안 선물 미결제 약정은 증가하지 않았어요. 또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선물 매도도 없었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이었던 상황에서 개인들이 시초가부터 위클리 옵션 양매수를 그득하는 바람에 역시 오늘도 뭐 별일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현물시장에서 금융투자의 배당 매수 청산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매수가 이어지면서 무리 없이 시장 방어가 잘 됐어요. 그런데 홍콩 시장이 열리면서 강세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11시까지는 또 반등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물 미결제 약정은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향성이 연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11시 45분부터인데요. 선물이 396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선물 매도를 강하게 늘리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는 투신도 선물 매도를 늘리고요. 또 방향성을 아래로 같이 잡고 밀기 시작하는데 이러면서 베이시스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해서 5장에는 평균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5포인트까지 밀린, 0.35포인트까지 밀린 등 이론 베이시스 대비 1.3포인트 넘게 시장 베이시스가 저평가돼서 계속 매도 차익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래로 민 것은 금융투자의 배당 매수 청산, 요거는 사실 1,00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외국인들이 오전 11시 45분부터 홍콩 시장이 급락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프락신 매도를 해서 지수가 레벨 다운을 하였다. 이렇게 본 것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 반응은 이 옵션 변동성이 크게 살아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을 죽이는 목적 정도의 눌림으로 봅니다. 해외 시장과 달리 우리 시장은 실질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V코스피 지수는 저평가되어 있죠. 해외 시장 정반대인데 말이죠. 그래서 지수 하락이 강하게 나오면 얼마든지 강하게 불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 증시 YTD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관계로 익년도에는 그래도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V코스피는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시장 좀 얘기해 볼 건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선물 매도를 한 외국인들이 홍콩 시장이 하락을 해지하기 위한 프락신 매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홍콩 시장은 오늘 12월물 선물이 만기래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눌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홍콩 시장 선물 만기 이후 미국 세션 시작되자마자 야간 시장에서 거래되는 1월물 항생 지수가 무려 1.6% 넘게 급등을 했어요.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만기가 지나서 매수가 들어온 것이라 아주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 것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신년도 시장 출발이 꽤 좋게 나올 수 있어 보여요. 특히 30일과 31일 미국 시장이 소폭 조정을 보인다 이러면 뭐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갭다운 출발하겠죠? 그런데 아주 강력한 선물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1일 글로벌 시장 마감 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 텐데요. 아마 11월 마지막 거래일, 이게 올해 그 12월에 그 중국 시장 마지막 거래일과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여전히 소극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통화 시장에서는 또 난리 브루스가 났어요. 아시아 시장에서 계속 유로화가 밀리면서 오후 6시 30분경에는 전일 상승이 출발지였던 1.132선까지 밀렸는데, 그런 눌림이 나오고 나선 또 빠르게 반등을 해서 1.136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반복한 경우에 결국 종가는 1.13425선, 그러니까 12월 ECB 라인 근처까지 갖다 놓고 마감을 했어요. 이 종가상으로 보면 일봉상 7거래일 동안 그냥 제자리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
신년도는 통화시장에서의 변동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상품시장에서는 골드의 흐름이 눈에 띄는데요. 마찬가지로 아시아 세션에서 유로화가 함께 눌릴 때 같이 눌리다가 이 유럽 세션 들어서 조금씩 상승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미국 세션 들어서는 상승의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816달러 선까지 상승해서 종가 고가의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굴이나 기름은 미국 증시 상승과 함께 처음에는 위로 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증시의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함께 밀려 내려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채권 시장 반등 관계없이 연말 매수 이후로 올라갔다. 그러나 나머지 상품 시장들은 힘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세션은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답게 그냥 거래가 부진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본장 개장 전 지수 선물은 그닥 강하진 않았어요. 솔솔 밀려 내려오면서 나스닥은 약보합, 그리고 나머지는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규 실업 수당 건수가 적게 나와서 시장이 강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규 실업 수당 건수 발표될 때 주요 지수 선물은 사실상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장 들어서 미국 시장이 강하게 상승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봐요. 우선 개장 후 중국 관련 주식들이 홍콩이 선물 옵션 만기로 억지로 눌러놓은 것에 대한 해지성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아주 강력하게 상승을 합니다. 요것으로 시장은 이거 강세 아니냐라고 그렇게 본 이 포모성 매수가 초반에 강하게 유입된 것이 전일 주가 지수의 상승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홍콩 증시는 끝까지 오르거든요. 홍콩 지수 선물은. 그런데 나스닥은 장 초반에 30분만 오르고 그 뒤로는 계속 횡보하면서 밀려내려요. 자, 두 번째는 여전히 지금 변동성 선물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당겨놨다. 이런 것도 있어요. 어제 변동성 지수는 17.3포인트에서 출발을 했는데 변동성 선물은 여전히 출발 자리가 19.85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변동성 매도에 대한 수요가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장중 내내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는 오르지 못하고 전부 흘러내립니다. 새벽 5시까지 그렇게 되면서 변동성 지수는 그 16포인트 후반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지수가 이제 못 올라가니까 지수 선물은 이제 5시 이후로 장중에 유입됐던 그 포모성 매수들 이런 게 이제 막판에 매도로 돌변하면서 급락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급락이 나와봤자 변동성은 17.7포인트 선까지밖에 안 올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변동성 선물은 고평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앞으로도 점진적 조정을 보일지라도 급락은 웬만해서는 안 나온다 이거고, 또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변동성 선물도 같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텐데, 이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만나게 되면 급반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급반전은 어떤 형태냐? 첫 번째는 지수가 다시 상방으로 강하게 돌면서 변동성이 레벨 다운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때 본격적인 지수 조성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가 아니라 전자, 즉 지수가 또 추가로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레벨 다운하는 거, 요걸 좀 기대하고 있는데, 올해 잘 생각해보면 변동성 지수가 15포인트 이하로 내려가질 않아요. 다 15포인트 언저리에서는 변동성이 급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지 그걸 좀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처음으로 미국 시장이 5일선 조정을 보인 건데 이거 바로 부러진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겠죠. 어쨌든 연말 시장이니까 큰 의미를 주기는 어렵겠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로빈후드가 강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18달러 선에 안착을 했는데 올해 많이 눌린 것들에 대한 커버링이 나온다.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관련 주식들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요. 바이두 같은 경우에 10% 넘게 올랐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한참 눌린 것들, 이런 것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숏 커버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10% 넘게 상승했던 바이오젠, 이거 오늘 7% 얻어맞아서 도루묵이 됐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어떻게든 헤드라인 잘 뽑으려고 과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분명 그 뉘앙스가 인수 타진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인수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이 뉴스는 좀 잘 걸러드려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챙겨볼 것이 있어요. 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디즈니랑 마이크론, 그 다음에 셀스포스, 그 다음에 로블록스, 구글 이런 몇 종목의 콜옵션을 매수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펠로시가 주식 투자를 잘하느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미국이 부자들이 주식을 사지 않고
콜옵션을 매수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콜옵션은 적은 돈을 투입해서 레버리지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네이지 펠로시 콜옵션 매수를 좀 잘 뜯어볼게요. 디즈니는 행사가가 $130, 마이크로는 행사가 $50, 세일스포스는 $210, 로블록스는 $100, 구글은 $2000예요. 로블록스 빼고는 전부 다 딥 ITM 콜옵션 매수한 겁니다. 딥 ITM 콜옵션 매수했다고 하면 이건 투기적인 상승을 바라보고 거래한 것이라 할 수가 없어요. 딥 OTM, 저 외가격을 산 거는 뭐 투기적 거래겠죠. 그런데 딥 ITM 매수를 왜 했냐? 이거는 행사 가격 이하의 매수 대금은 일종의 콜론을 써서 충당하는 매수다. 굉장히 현명한 레버리지 거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글이 현재가가 지금 $2,920예요. 근데 행사가 $2,000짜리 콜옵션을 매수한 것은 사실상 딥 ITM이라서 델타는 1이에요. 델타 1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그대로 이익이 나요. 그런데 $2,920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익이 나지만 주식을 $2,920를 주고 매수하지 않고 행사 가격 $2,000짜리 콜옵션을 매수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은 그냥 $920만 주고 매수를 한 것이고 나머지 $2,000는 아주 저렴한 금리로 빌려서 투자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투자가 또 좋은 게 있어요. 만약에 주가가 급락을 해요. 그래서 이 옵션이 ATM이 됐다. 그러면 해당 옵션은 대량의 시간 가치가 붙어서 고평가가 돼요. 그럼 그때 가서는 $920의 프리미엄은 한 $450로 줄어들겠지만 주식을 투자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920 그대로가 전부가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는 다운사이드는 제한되어 있고 업사이드는 그대로 누릴 수 있고 또 저렴한 차익금리로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콜옵션을 매수하게 되면 해당 주식이 의결적으로는 보유할 수 없어요. 아무래도 공직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특정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단순 투자 목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콜옵션을 매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다만 이 전략을 실무에 적용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마 단기 옵션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만기가 많이 남아있는 장기 옵션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프리미엄이 더 붙어 있을 수 있겠죠. 또한 한국은 미국과 달리 개별 주식 옵션이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장기 옵션은 더욱 그러하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해외 시장에서는 좋은 거래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코스피 시장은 1월 3일에 거래가 재개됩니다. 그래서 31일이 글로벌 시장 마감을 보고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해외 시장은 전일 장마감 무렵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는 추세를 부러뜨리는 급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비추세 하락으로 눌림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오늘 지켜볼 것은 유럽 세션이 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본장 때 과연 갭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 갭 상승인지 다운인지, 그리고 갭 다운이 나오면 바닥은 어디서 형성될 것인지, 그리고 장중에 이중 바닥을 확인하면 종가는 다시 상승으로 마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어요. 물론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연속적인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저 종가상으로 음봉이 세게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홍콩 시장이 초강세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31일 미국 시장이 빠져서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 이상의 급락만 아니라면 우리 시장은 월요일 약보합 출발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 홍콩 시장에 대한 프락시 매도 요게 빠르게 환매수 청산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전체 시장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해외 시장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래일이 하루 남았어요. 웬만하면 거래를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숨어있는 악재들 제법 많아요. 하지만 시장이 계속 귀를 틀어막고 있는데 신년에 발생할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비축하는 시간들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